네, 제가 먼저 여쭤도 되겠습니까? 네. 네. 음, 제가 이제 좀 늦게 들어왔고 강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지를 못해서 이 질문이 아마 깊이가 없긴 하겠지만 일단 독일도 이제 대입 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혁을 해야 되기는 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대한민국의 대학 입시 제도는 총체적으로 실패한 게 아닐까요? 이게 뭐냐, 그 그렇게 말씀에 말씀을, 예. 그렇게 이야기하면 네, 논의가 안 되는 거고, 네, 우선 사실을 질문하신 게 좋아요. 아, 주장을 네, 이야기하는 게 보다도 먼저 네, 팩트와 사실 지식을 이야기하는 네, 게 좋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와 그러면, 비교해서 우리나라와 네, 비교해서 어떻게 비교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팩트가 되고 네, 사실이 되겠죠? 네. 그러면 대한민국과 독일의 대입제도에서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라고 보면 될까요? 예. 가장, 그건 뭐, 막연? 차이점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셨네요. 자, 다른 분 누가 좀 말씀을 주시겠어요? 예,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기우 교수님. 네네. 오늘 역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를 좀 깊이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고요. 제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아까 이제 성적을 나는 이제 성적을 여러 번 이렇게 이제 문헌 같은 데 읽었는데 그게 어떻게 매겨지는지 잘 몰랐었는데 근데 이제 실제로 이 대학 입시에서 뭐 의과대학 같이 그, 이제 제한학과 뭐 이런 그 경우에는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알고 있고 근데 이제 그게 또 학과에 따라서는 그렇게 큰 비중을 하지 않는 뭐 그런 경우도 있다고 봐지는데 실제로 그 대학 입시에서 그 아비투어 성적이 그 얼마나 이렇게 중요시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뭐 그걸 뭐 과대 같은 데서는 그게 절대적인 기준으로 거의 뭐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학과의 경우는 어떤지 이런 걸 좀 해주면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이기우 교수님이셨고요. 또 말씀 좀 주실래요? 아, 김혜순 교수님 먼저 한 말씀 주시면 어때요? 제가요. 네, 어, 저는 좀 보완을, 아무튼 우리 고원석 교수님 잘 짚어주셨고요. 말씀하신 데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미리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금 세계 여성 교육사에서 독일편을 서술을 해서 지금 곧 책으로 나오거든요. 교학사에서. 그래서 그 차원에서 많은 걸 보완을 할 수 있는 그거를 제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쪽에 좀 보완하는데 관심 있으시면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그렇지 않은다면 뭐 간단하니 뭐 질문 정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을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네, 말씀하십시오. 일단, 네, 네. 일단요, 네, 네, 어, 우리 저기 그 아비토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 보면요, 남성 교육 위주 지금 아비토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성이 아비투어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후회예요. 저기 19세기 거의 이제 말에 됐거든요. 물론 고등교육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아비투어 모든 그런 역사적인 뒷배경은 남성 위주 지금 말씀하셨다는 것을 제가 좀 지적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어, 그 아비토가 프러시아에서 표준화되었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건 사실인데요. 그러나 이 교육은 독일에서는 주정부 관할이기 때문에 아비토가 그 당시에 프러시아가 제일 큰 도시고 어떻게 보면 수도였죠. 그런 차원에서 아비토를 표준화했지만 여러 주에서는 그걸 따르지 않은 데가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아까도 말씀 잘하셨는데 주마다 조금씩 다른 아비투 과정을 지금 전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아비투어를 하기 위한 과정도 우리 교수님께서, 고 교수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동서독 문제,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더 나온 건 뭐냐면, 그 EU 유럽연합의 교육 통합이 필요해서 그 계획을 지금 해오고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모든 학교가, 이 독일의 모든 학교가 유럽 연합의 그 모든 학교하고 거의 이 구조가 저기 그 뭐랄까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에 비해서 굉장히 또 많은 구조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점은 조금이 아쉽게 지적을 좀 안 해주시고, 몇 가지로 지금 물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 독일의 그 저기 그 아비투 내지 그 교육 그 내용, 특히 그 능력 테스트에서 보면 그 피자 테스트가 세계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거기에 들어가서 시험들 학생들이 보고 있는데, 피자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구조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도 좀 앞으로 좀 더 짚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제가 너무나 말을 많이 하면 안 되니까 몇 가지만 이제 보완을 더 해드리면, 그 오늘날 그 아비투어를 하는 게 고등학교 수준인데요. 거의 5군데에서 5학교에서 아비투어를 할 수가 있어요. 예컨대 일반 그 김나줌 그 일반 인문고등학교 말고도, 예를 들어서 베룩스 콜레기라고 하는, 이거를 우리말로 하면 전문대학, 뭐 전문 직업대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대학, 그리고 실업계 공업 실업계 고등학교가 13년짜리가 있어요. 거기서도 아비투어를 할 수 있고, 다양한 이렇게 아비투어 할 수 있는 게 거의 5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고 교수님께서는 김나줌 위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거는 좀 학교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학교 형태마다 다르기 때문에 김나줌도 좀 그 내용과 그 뭐라 할까 그 거기에 아비투를 할 수 있는 거기 준비 과정이 다르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네네. 그리고 거기까지만 하시죠, 김 교수님. 이따가도 한 번 더 기회 드리겠습니다. 자, 네네네. 다른 분 없으시면 세 분 말씀으로 일단 질문을 끝내겠는데요. 이정진 선생이 우리나라의 대입과 독일의 대입을 비교해 보자. 그다음에 이제 이기우 교수님은 의과대학 등 대학의 선발 과정, 아비투어를 보고 어떻게 선발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어요. 자, 우선 여기까지 질문을 받겠습니다. 고원석 교수님. 예, 아무튼 예, 좋은 또 코멘트와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이제 가장 큰 제도적인 차이를 이제 질문해 주셨는데, 이제 아까 제가 이제 4가지 포인트로 얘기했던 그것의 가장 큰 차이라면, 이제 성적이 절대평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공부할 때는 이제 문제를 중앙에서 주제는 정하지만, 그 당시에는 선생님이 자기가 가르쳐준 어떤 내용과 관련해서 문제를 조금 더 구체화해서 선생님이 문제를 출제해서 선생님이 평가를 합니다. 그 아비투어 시험을 본 거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기 학생을 자기 선생님이 평가한다는 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객관적으로 신뢰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객관적인 성적계 신뢰를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물론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그런 성적이 객관적으로 됐는지를 한 번 더 검토를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 같이 어떤 문제를 내고 이 문제의 답은 이거야 이런 게 없고, 어떤 것들에 대한 논술이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이 얼마만큼 논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걸 평가하는, 그러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이 학생은 대학에서 이런 정도의 논리적인 또는 학문적인 수준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인정해 주는 것이라면, 우리나라는 그냥 성적은 성적으로 끝나는 거죠. 그냥 1등부터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대학에 들어가서 어떤 학문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려보다는
그냥 입시를 위한 시험을 위한 시험이 아닌가 하는 저는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아마도 그 질문해 주신 분이 우리나라의 대학 입시에 아주 심각한 문제점을 느끼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약간 이제 아비투어 성적이 실제로 대학 들어가는데 얼마만큼의 점수가 이제 영향이 주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독일 대학은 크게 정원이 있는 대학과 정원이 없는 대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철학과나 무슨 이런 언어, 그러니까 강의를 하면 50명이 듣든 100명이 듣든 큰 상관이 없는 학과가 있잖아요. 그런 학과들이 있는가 하면 실험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무슨 자연과학이나 이런 것들은 실험실이 있고 실험실을 이용하려면 사람 수가 그 실험을 이용하는 데 되기 때문에 그런 학과들은 뽑는 어, 사람 수가 제한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같이 뭐 1, 2, 3, 4학년이 있는 게 아니고 졸업한 학생만큼을 뽑게 되는 거기 때문에 시험 성적이 우수한 성적대로 이제 뽑게 되는 거죠. 지원을 해오면. 그렇죠? 그래서 지원을 해온 사람 중에도 자기가 보통 학생들은 우리 같이 어떤 대학에 확 몰리진 않고 학생들은 본인이 가까이 있는 대학에 입학하려고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다르게 모든 대학이 국립학교다 보니까 대학에서도 전학이 가능합니다. 대학에서도 전학이 가능해서 처음에는 뭐 예를 들면 하이델베르크에 들어갔다가 조금 나는 한번 베를린으로 가서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신청해서 자리가 있으면 베를린 대학으로 전학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 인원이 제한되어 있는 학과가 있고 정원에 제한이 없는 학과가 있다. 그래서 제한이 있는 학과는 성적 순으로 이제 그걸 뽑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실제 그 성적이 어떻게 되느냐가 반영되고, 근데 최근에 예를 들면 하이델베르크 의대 같은 경우 굉장히 학생들이 많이 가려고 하는 대학이기도 한데 그 학교가 우리가 너무 성적 위주로 의사를 뽑아서 되겠느냐 해서 의사 제도 이런 것들에 큰 변화를 줬습니다. 그래서 인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그거를 우선으로 해서 뽑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대학도 너무 지나치게 지성 위주로 사람들을 뽑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학 안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이 좀 있다라는 걸 말씀 드리고요. 예, 대답이 제대로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혜순 교수님이신가요? 예, 그 제가 좀 언급을 못한 거, 그런 부분들 또 언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논문에는 조금 그 여생 이렇게 됐는데 좀 간단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설명을 좀 빠뜨렸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학년으로 이제 바뀌는 가장 큰 요인은 이제 통일되면서 동독이 12학년제가 정착이 돼 있었고 또 유럽 전체 연합이 되면서 독일을 제외한 모든 대부분의 학교들이 12학년제였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통합하고 같이 맞춰가느냐 하는 부분에서 12학년제가 많이 도입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피사를 얘기해 주셨는데 피사가 그 우리나라도 2년마다인가요? 2년인가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전체 세계 고등학생 뭐 수학 경시대라고 해야 되나요? 뭐 학문 경시대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2000년쯤인가 제가 공부할 때 2001년인가 2000년쯤에 피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때 우리나라는 3위인가 2위인가 했는데 독일이 한 30위 정도인가 뚝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래도 우리는 영국보다는 높았다. 뭐 영국하고 독일이 축구 그 경쟁 라이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영국보다 높았다. 이러면서 막 우스갯소리도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 피사의 결과가 굉장히 참혹했던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교육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또 한번 논의가 됐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뭐가 문제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계속 논의가 되고 있다. 뭐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사실 피사를 잘 모르는데요. 김현순 교수님,
피사가 멀티플 초이스 선다형이에요? 아니면 주관식이에요? 사실상 주관식이죠. 거기도 그리고 피사가 수학 네? 자체도 응용을 위한 수학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요. 그 수학 그걸 그 뭐라 그러죠? 그 푸는 그 맞죠? 내용이 우리 같이 저기 뭐냐 선다형이 아니고요. 풀어가지고 그걸 우리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게끔 그 네네. 논술적으로 네, 질문을 피사가 던져요. 피사가 예, 네네. 피자도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그 이정진 선생이 이야기한 것을 제 표현으로 한번 이야기한다면, 이게 사실은 지금 고원석 교수님은 사실은 절대평가라는 말씀을 쓰시는데, 절대평가라는 말은 상대평가와 대비되는 표현인데요. 저 표현으로 말하면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멀티플 초이스, 선다형인가 아닌가 같아요. 우리나라 경우는 주관식이라고 선, 말씀드려도 되지. 주관식. 예, 선다형이라는 거예요. 객관식이야. 예. 선다형. 예, 예. 선다형, 선택형, 예. 멀티플 초이스, 선다형이잖아요. 근데 이제 독일은 주관적 소술형인데, 이제 네네네. 중요한 지점이 논술형. 뭐냐면, 예, 중요한 점인데, 논술형입니다. 예, 논술형, 소술형인데, 근데 예. 우리가 말하는 지금 생짜 논술이 또 아니에요. 우리 국어 시간에 말하는 또 생짜 논술이 또 아니고요. 문제 해결형 논술이라고 이제 정확하게 말할 수 있을 텐데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는 100점 만점으로 학생을 평가합니다. 맞죠? 영어도 국어도 사회도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는데, 독일은 15점 만점으로 평가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덜 경쟁적이라는 거죠. 우리는 멀티플 초이스를 통한 100점 만점인데, 저기는 주관적 문제 해결형 소술형을 통해서 15점 만점을 표현하고, 여기 이민경 교수님이 들어와 계시는데, 이민 교수님하고 통화를 했더니 프랑스는 20점 만점이라고 그래요. 제가 이제 저희는 프랑스가 18점 만점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민경 교수님이 20점 만점이라고 하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문제는 아까 아비투어의 문제를 교사가 출제하거나 주별로 출제한다. 이게 우리나라처럼 국가 획일 관리가 아니다. 교사가 출제하거나 아니면 그 말은 뭐냐면 학교별 관리거나 시도별 관리라는 거죠. 우리는 정확하게 말하면 국자 획일 관리고 선다형 문제가 관리하는 것인데, 여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가르친 교사가 평가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아까 다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4과목 내지 5과목의 아비투어 시험을 보는데 한 과목에 치르는 시간이 최장 5시간이라는 거죠. 우리는 5시간 시험을 치를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는 최장 5시간이기 때문에 하루에 수능을 보는 게 아니고 여러 날에 걸쳐서 아비투어를 본다. 이게 정말 중요한 차이점 같아요. 우리는 하루에 보잖아요. 뭐 날아가는 비행기도 뭐 멈추고 듣기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는 어세요? 학교별로, 시도별로, 아비투어의 과목별로 날짜가 다 따로 있다는 거죠. 이게 큰 우리하고는 차이점이라는 거고, 적으면 한 3시간짜리 과목이 있고요. 이래서 이제 어, 아비투어라는 시험이 300점 만점이고 내신 아비투어가 600점 만점입니다. 그것도 역시 아까 뭐 다 나왔습니다만 15점 만점으로 환산해가지고 22개의 기초 과목과 8개 심화 과정을 이제 계산해가지고 600점 만점, 아비투어 내신 15점 만점에 총 600점 만점. 그다음에 뭐죠? 아비투어는 15점 만점에 총 3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해가지고 총 900점 만점인데, 일단 내가 기억한다 맞다면 통과는 내신 300점이면 통과되고요. 아비투어 100점이면 통과가 되는데, 아까 이기우 교수님 질문한 거 내가 하나 또 첨언한다면, 아까 말씀 잘 주셨고요. 정원이 있는 학교가 있고 정원이 없는 학교가 있고, 두 번째 또 하나 뭐 고은석 교수님 다 아시는 놓친 부분이라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오 교수님 제가 말만 아닙니다. 해가지고. 예, 예, 예. 네네. 뭐가 있냐면 독일 말로 바르텐자이트라는 게 있어요. 일단
아비투어를 통과한 학생이 바로 진학을 하지 않고 1년 쉬었다가 진학을 하면 플러스 알파 가산점을 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합리적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학생이 바로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1년 쉬었다가 2년 쉬었다가 진학하면 아마 더 알파 가산점을 줄 거 내가 알고 있기로.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대학을 바로 지나가지 않고 아비투어 통과한 학생이 세계 여행을 해가지고 견문을 넓힌다. 뭐 이런 것도 큰 차이점인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정리하면 선다형이냐 아니냐, 교사가 출제했는가, 국가가 출제했는가, 교사가 평가했는가 아닌가, 그다음에 100점 만점인가, 15점 만점인가, 우리처럼 하루에 보는가, 여러 날 보고 한 과목에 5시간도 시험을 칠 수 있다. 국어를 5시간 시험 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불가능하죠. 근데 거기는 국어 5시간, 뭐 수학 한 3시간, 뭐 또 물리 한 5시간, 또 뭐 예를 들면 뭐 그리고 또 그중에 한 과목은 아까 말한 이제 오럴 테스트, 독일 말로 문틀리에 프리풍이라고 하는 예. 구술 시험을 치른다. 근데 그 구술 시험은 대학을 지나가려고 하는 모든 학생에게 인터뷰 날짜가 정해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너는 언제 어디로 와라. 그러면 거기 가면 이제 교사와 장학사들이 앉아가지고 그 학생을 인터뷰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수학은 보통 인터뷰 잘 안 하고요. 뭐 물리에 대해서 혹은 뭐 지리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한다는 거죠. 이런 게 정말 우리나라에 가능할까? 독일의 힘이 뭘까? 저는 아까 독일의 고등학생이요, 우리나라 고등학생보다 훨씬 실력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공부는 적게 하지만 훨씬 실력이 있죠. 기본 실력이 확실하죠. 자, 이런 이제 점이 의견 얘기해도 되나요? 뭐 몇 분들이 계속 얘기하는데 네네. 잠깐만 의견이 저기 있는데 여기까지 계속 하고 얘기하시. 잠깐만 네. 대표님 말씀드릴게요. 오늘 고원석 교수님이 강의하시는 날인데 제가 좀 이야기를 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자, 이제 2차 질문을 한번 받아볼게요. 네.